네, 오늘은 오염이나 전염과 관련한 강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강박증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힘든 증상이 아닐까 해요. 장기간 증상을 겪은 경우에는 증상 자체를 멈추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아무래도 오염과 전염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강한 상징적인 기호이고 그만큼 강하고 짙은 자극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강박 행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완전히 각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상은 더러운 오염과 연관된 내용이죠. 혐오스럽고 추악하고 더러운 상상이 일어나고 그 상상이 나에게 전염될 것이라는 망상이기도 합니다. 내가 함께하기 힘든 대상이 있고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공포죠. 그렇게 오염된 대상이 나에게 전염될 것이라는 어떤 불안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것만큼은 절대로 자신한테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반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대부분이 취소하고 정화하는 행동이에요. 손을 씻는다거나 했던 행동을 원하는 의식으로 정화한다거나 반복을 한다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강하고 깨끗한 무언가로 정화하고 취소하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사실 강박 속의 어떤 대상들이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고 보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못하죠. 그러한 대상과 접촉한다거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전염되어 오염될 것이라는 공포가 올라올 겁니다. 사실 오염과 전염이라는 것은 인간 역사로 보았을 때는 가장 죽음과 연관된 충격적인 어떤 사건일 거예요. 치료를 위한 약이 없었던 시기에는 오염과 전염만으로도 죽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사태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이 찝찝함과 불안과 공포의 감정, 이것이 오염 및 전염이라는 어떤 기호, 이유와 연결하기 딱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더러워지면 그 더러움을 씻어 없애야 했을 겁니다. 그럼 본능적인 행동이 강박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강박 행동을 멈추기는 더 힘들겠죠. 일반적으로 강박 사고만 하는 경우는 그 생각 자체는 많이 힘들더라도 그걸 취소하거나 정화하지는 않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 강화되는 경우는 많진 않죠. 하지만 오염과 전염에 관련한 강박은 어떻게든 그 더러움을 씻어내야 정화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갈수록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역시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내 안에 공포와 불안이 이미 존재했고 그 불안에 대한 원인으로 오염과 관련한 강박사고를 스스로 창조한 것이라는, 다른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창조한 것이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는 사실 현실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났음에도 내 뇌가 실제처럼 만들어내는 어떤 힘이 있어요. 없는 것을 실제처럼 만들어내고 느낄 수 있는 힘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고, 강박증이라는 것은 그 힘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망상을 실제처럼 창조할 수 있음을 우리가 우선은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외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 내가 하고 있다는 그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일본 여행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사능 오염이 무서워서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일본에 가면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는 믿음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일본 여행과 방사능 오염이라는 연결은 사실일 수도 있지만 미신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지독한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미신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게 여행을 다녀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녀와서 잘 살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은 그것만으로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상태로 일본으로 비행기를 태워 보낸다면 저는 극도의 고통을 느낄 거예요. 실제로 내 몸이 방사능에 오염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은 실제로 그것을 생생하게 느낄 겁니다. 정말로 그 방사능에 노출될 것 같은 그 상상을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몸이 찝찝한 상태가 되겠죠. 나에게는, 내 정신, 내 마음에게는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무엇을 진실로 믿느냐는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현실은 내 마음과 내 무의식에 반영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현실 역시도 내가 매 순간 내 마음의 틀, 내 믿음에 따라서 무언가를 창조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시공간에 있더라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 거겠죠.
어쩌면 강박은 나의 뇌가 만들어낸 상상을 믿어버린 상황과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강한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죽음의 공포보다도 더 큰 공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특히 오염 강박의 경우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증상이 더러움이기 때문에 그 더러움은 당연히 정화해야만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타인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너무나도 자명한 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거부하기 힘든 거죠. 특히나 앞에서 말했듯 본능적인 내 몸의 반응과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오염 강박과 관련해서는 좀 전념과 관련한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오염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뭔가 전염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현실에서 오염될 수 있다거나, 내가 상상하기 싫은 대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더러워질 수 있다거나, 혹은 내가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거나, 혹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그 영혼이나 기운이 나에게 옮겨질 수 있다거나, 더러운 대상이 나의 물건과 관련해서 닿게 되면 그 물건 역시 더러워진다라는 어떤 망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처럼 뭔가가 단순히 더러워지는 것을 떠나서 전염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헌옷을 입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다른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 기운이 옵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입던 옷이라면 누구나 그 옷을 입고 싶지 않을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자살을 했던 그런 집이 있다면 그 집은 집값이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재수가 옵는다는 말처럼 실제로 비과학적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믿음과 같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찜찜한 거죠. 여기서 잘못된 확장이 일어나요. 일반적으로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자신도 더러워질 수 있지만 이는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어떤 더러움이겠죠. 하지만 강박증은 그러한 물리적인 화학적인 더러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정신적인 더러움도 함께 옮는다라고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강한 감정이 드니까 현실적인 분별력이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되고 싶지 않은 어떤 공포의 대상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 대상은 못생겼을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이 그러한 대상과 접촉하거나 함께 있다고 해서 그 대상처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강박증의 경우는 나도 그 대상처럼 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를 느끼게 돼요. 여기서 한번 오류가 일어나죠. 강박적 대상을 상상하거나 접촉한다고 해서 내가 그 대상처럼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근원적인 어떤 공포와 불안이 내가 상상한 사람 혹은 접촉한 대상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두 번째 오류가 일어나요. 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싶지 않고 더럽혀지고 싶지 않고 어쨌든 내가 강박적 대상으로 오염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들은 죄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세상에 존재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잘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그들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힘들다고 그들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공포를 상상해서 느끼고 있다는 것과 그 대상들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대상들은, 그 더러운 대상들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내 불안의 원인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감정에 압도되게 되면 그렇게 확장된 어떤 망상이 생기게 되고 오염 강박과 관련한 증상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신이 아주 면역 상태가 나약해져서 조그만 오염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정신적인 관점에서도 자신의 유능함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상황과 난이도에 비해서 자신의 유능함이 확보가 되지 않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있으면 당연히 그 증상을 이겨내기는 더 힘들 겁니다. 아마 그 불안을 만든 근원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처가 안 된 어떤 사회적인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부분만큼은 내가 숨기고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 불안이 사실은 오염 때문이라고 뇌가 연결 짓는 겁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함과 유능함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하지만
대인관계나 사회적 성취와 같이 실패할지도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 마음속에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확보된 마음속 상징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왜 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전념과 오염과 관련한 상상이 사실은 망상임을 인식해야겠죠. 정말로 그 감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찝찝해서 내가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 강박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전혀 무의미함을 인식해야 될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진실이에요. 그리고 마치 우리가 전원을 뽑듯이 내가 정화하고 있는 그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내 몸에서 돌아가고 있는 강박증이라는 소용돌이의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스탑이에요. TV 전원을 내려서 앞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강박 사고라는 채널 재생이 꺼지는 겁니다. 자신이 반복해왔던 강박 행동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하더라도 이것이 정화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대신 이것이 망상임을 인식하고 전원을 뽑아야 됩니다. 어차피 그 속에 내가 갇혀서 지내는 것은 죽은 목숨이나 비슷할 거예요. 제대로 내가 살아낼 수 없는 어떤 인생입니다. 그 행동을 멈춘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비슷하다라고 느껴야 돼요. 내가 용기 있게 그 행동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정화가 안 되는 것을 정화하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것을 정화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증상은 더 강해지고 계속 내 마음속에서 재생될 뿐이에요. 이 행동을 억지로라도 이렇게 멈출 수 있어야만 몸이 그 강박사고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강박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 당연히 몸은 그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을 거예요. 상상한다고 해서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상한 대로 그냥 현실이 된다는 생각이야말로 망상이에요. 제가 공포가 있음에도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안전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들이 안전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기 있게 뛰어내릴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통찰하고 중심이 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핵심적인 신념을 붕괴하는 것부터 공략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신념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신념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마치 포도송이처럼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줄기를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화학 물리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더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방법이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염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씻는 행위를 몇 시간이고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그것이 한 3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1시간 몸을 씻은 이후에 2시간을 더 씻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강박적인 어떤 오염이, 전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본인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1시간 이후 더 씻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더러워진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공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그것이 굉장히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자신이 느끼기에 굉장히 강했던 존재의 대상을 떠올리는 식으로 정화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어떤 기운을 없애줄 수 있는 대상이죠. 외모적인 강박이라면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힘을 주는 대상으로 느낄 거예요. 특정 화학 물질이 나에게 힘을 준다라고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강박 행동이고 이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만든 미신이자 상징이라는 것에 대한 나의 통찰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히 이성적인 알미 아니라 정말 한이 맺힌 감정적인 알미예요.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연민이자 어떤 감정적인 통찰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오염과 전염이 된다라고 믿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파악하고, 그리고 어떤 고정된 신념 때문에
감정을 억압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이 역시 치유를 위한 힌트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했듯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강박이 진실의 확률을 계속 자각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강박적인 생각이 미신일 수밖에 없는, 망상일 수밖에 없는 반대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강박 행동을 멈추는 것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기대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이 나오기도 하고, 잘못된 죄책감이나 표출하지 못한 분노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서 조금씩 분화해서 소화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절대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최초 원인이 되는 지점에서의 감정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마치 전원을 뽑는 느낌으로 자신의 뇌 회로를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해요. 지금은 몸이 믿기 힘들겠지만 저의 이야기를 믿고 목숨을 건다는 생각으로 멈추는 과정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노출하여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거짓임을 완전히 인식하고 믿음을 만든 상태에서 내가 노출해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쉽지 않죠. 누구보다도 치유되기를 원하지만 막상 마지막 이러한 제안을 하면 뒷걸음질 치곤 합니다. 그만큼 공포와 불안이 심한 증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내가 책임지는 자세는 필요할 거예요. 용기와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만큼은 잃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래 걸리더라도 방향이 맞으면 결국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의식과 무의식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상담사라는 거울을 통해서, 저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마음의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강박 증상은 내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토리죠. 내가 부모의 요구를 해내지 못했을 때 자신이 느꼈던 어떤 수치심,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회적 성공과 같은 그들이 원했던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해내지 못하고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강박증의 주된 원인으로 강하게 통제하는 어떤 엄한 부모의 영향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틀린 말을 하진 않지만 좀 답답한 부모죠. 우리가 그러한 엄격한 부모를 가진 아이일수록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거나 인정과 사랑을 받기는 더 힘들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염이나 전염과 연관한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상징성을 확보하고 결국은 강박적인 증상이 발현하는 최초의 순간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느끼고 있는 그 공포와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서는 강박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그런 증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와 같이 개인별로 만들어지는 자신 마음의 무의식의 스토리를 깨달아야 할 거예요. 이런 내 마음속에 어떤 결이 있기 때문에, 상징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그러한 증상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로 속이 아닌 미로 밖에서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듯이 그 진실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의식은 코끼리와 같다라고 했어요. 의식은 그 코끼리 위에 타고 있는 기수와 같다라고 했고, 이건 비유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비유입니다. 코끼리는 기수보다 힘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코끼리가 공포에 떨어서 마음대로 날뛰게 되면 기수가 그걸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코끼리를 조금씩 훈련시키는 것도 역시 필요해요. 처음부터 쉽게 통하진 않겠지만 코끼리의 속성을 잘 파악해서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에 맞는 적합한 당근과 채찍을 찾는 과정이 필요해요. 강박이라는 내 마음이 현실에 반영되어서 홀로그램처럼 반영되고 있을 거예요. 내 삶을 자각하는 힘으로 우리는 그 강박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조금씩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겨낼 힘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억압하고 있는 올바른 감정을 드러낼 힘을 얻게 되고, 숨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증상이 있을 이유도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